안녕하세요, 열혈한입니다. 자, 오늘 벌써 15번째 책 읽어주는 열혈한이 15번째 시간이네요.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파이널 테이블에서의 플레이로 그 첫 번째 시간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다음 시간에는 16화 파이널 테이블에서 플레이 2화로 다시 또 인사를 드릴 예정이고요. 자, 오늘은 파이널에서 플레이를 어떻게 해야지 될까 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 또한 이제 파이널을 여러 번 가봤지만 아직 많은 이제 프로포커 플레이어들에 비해서 파이널 플레이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미숙한 점이 많고, 그리고 잘한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또 제가 그런 부분들을 파이널 혹은 세미 이상의 이제 정말 몇백 명, 천몇백 명 이렇게 많은 플레이어들이 시작을 해서 이제 구링이었을 때 18명 이하로 줄었을 때 세미부터 마지막 파이널 테이블에서의 까지의 이제 플레이가 상당히 많은 양상들이 바뀌고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조심스럽게 플레이를 해야 되는 반면 또 상황마다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푸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면이 많죠. 왜냐하면 단 한 번에 나의 목숨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목숨까지 이제 얘기를 하자면 좀 거창해질 수 있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파이널에서의 플레이가 상당히 되게 중요하고 또 온라인에서 이제 토너먼트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은 이제 핸드의 경험들이 될 수 있고, 하지만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또 상당히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뀌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람을 보고 하냐 안 보고 하냐의 차이인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의 핸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다 비슷한데 사람을 보고 하는 것과 안 보고 하는 것에 대한 차이가 정말 이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널 테이블에서의 플레이에 대한 어떤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이거를 이 부분은 정말 기초적인 부분이고, 왜 이런 상황에서 이 친구가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 아니면 상대방이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거를 알려드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이에 이제 이런 이론 기본을 알고 나신 후에 이런 상황에 얘가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안다라고 느낀다면, 그 이외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의 경험, 그 다음에 스킬, 이런 많은 상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플레이를 하시면 조금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조금 색다르게 또 방송을 하기 위해서 컨셉을 바꿨죠. 예, 오늘의 컨셉은 몰디브입니다. 몰디브가 잘 안 보이시죠? 예, 몰디브. 오늘은 비행기 모드예요. 예, 비행기에서 편안하게 그냥 누워서 가는 그런 컨셉으로 방송을 하고, 또 오늘 또 인트로도 하나 만들어서 넣었는데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는 잘 모르겠고, 자, 아무튼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책 읽어주는 열혈하니 15화고요. 파이널 테이블에서의 플레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저도 같이 보면서, 자, 파이널 테이블에서는 어떤 동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제 플레이 방식이 많이 달라지게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기라는 건 내가 끝까지 파이팅 넘치게 게임을 해서 칩을 많이 파이널에서도 획득을 하느냐, 아니면 내가 현재 쇼스택이냐 아니면 빅스택이냐에 따라서도 동기 부여가 틀려질 것이고,
그리고 빅스택이라면 숏스택들을 또 잡아먹는 전략을 하면서 또 틀려질 것이고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있겠죠. 그래서 어떤 동기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나의 파이널 테이블에서의 플레이 방식은 상당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자, 토너먼트를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결선 테이블까지 온 것만 해도 큰 성공이라고 이제 생각해서 나머지 뭐 이제 등수가 올라가고 조금의 등수 이제 상향 혹은 뭐 머니 점핑 이런 것들이 그냥 보너스로 생각을 하는 부분들. 그래서 내가 1등을 할 건지 이 파이널 테이블에서 아니면 머니 점핑으로도 만족을 할 건지에 따라서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토너먼트에서 이기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면 1등을 하는 게 목적이라면 굉장히 공격적이고 많은 위험을 무릎을 쓰면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고 설명이 돼 있죠. 그리고 뭐 이제 한 딴에는 등수 하나마다 이제 뭐 머니 점핑 이익금이 조금씩 상승할 때 그 자체로서도 큰 성공적이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플레이 스타일은 굉장히 많이 보수적으로 플레이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대결을 피하면서 다른 상대방끼리 맞서서 서로 퇴장시키는 장면을 지켜보려고만 하겠죠. 당연히 머니 점핑이 목적이라고만 한다면 그래서 이 글에서는 최상의 중간치를 뭐 최고도 아니고 그렇다고 최저의 플레이, 최악의 플레이, 최악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굉장히 공격적이냐 그리고 정말로 패시브하게 공격적이지 않느냐의 중간치를 어떻게 찾아내는지를 좀 보여주려고 하고요. 너무 수동적이어도 안 되지만 너무 또 공격적이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조화를 잘 이뤄야 좋은 플레이를 하실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자, 상대의 수와 스택의 크기에 따라서도 플레이 방식이 많이 바뀌게 되죠. 보통의 파이널 테이블은 보통 9링부터 시작을 많이 하고요. 경기마다 뭐 8링인 곳도 있고 경기마다 6링인 곳도 있습니다. 대회마다 틀리고 대회 방식마다 틀리고 하여튼 많은 이제 뭐 경기 규정에 따라서도 틀리겠죠. 식스맥스인 식스 핸디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파이널이 6명, 그리고 일반적인 경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8명에서 9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의 오프 토너 같은 경우에는 뭐 10명까지도 보통 플레이를 하죠. 11명까지도 경기 상황상 하는 걸 봤는데 보통은 8명에서 9명이 해외 국제 토너먼트 파이널 테이블에 많은 이제 인원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수나 스택, 내가 현재 가진 스택 혹은 또 상대방의 스택에 따라서도 이제 플레이 방식이 많이 바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기를 6로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링부터 9링까지 이제 보통 파이널이 시작이 되고요. 자, 스택이 평균 크기나 평균 크기인 경우, 그다음에 스택이 평균 크기이고 상대가 이렇게 많은 경우에는 이 카드대로 플레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스택 자체가 평균인 경우에는 평균인 경우고 상대방이 아직도 파이널에서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9명, 8명, 9명, 10명 이렇게 굉장히 플레이어가 많은 경우에는 그냥 카드대로 카드가 좋은 핸드 밸류를 갖고 있으면 그대로 플레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기서 속임수를 쓴다든가 함정을 판다든가 블러프를 해서 실수를 유도하려 하는 것은 많은 플레이어들이 저지르는 큰 실수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의 밴드대로 플레이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에이스킹으로 UTG에서 오픈을 했습니다. 근데 플랍에 뭐 6, 7, 8이 깔렸어. 근데 그냥 알고 있는 대로 혹은 상대방에게 볼드 에퀴티를 주기 위해서 컨티벳을 했어요. 근데 상대방의 포지션은 빅블라인드라고 칩시다. 그러면 상대의 핸드 레인지에는 뭐 6, 7, 8도 충분히 하나라도 있을 수가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벳을 했을 때 리레이즈를 맞거나 뭐 이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자기 본인의 카드가 투오버라고 굳이 그큰 3X로 2X로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3X로 리레이즈를 한 걸 갖다가 콜을 주면서 블러프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실수들. 그냥 처음에 만약에 시벳을 했다면 상대방이 리레이즈를 한다면
뭐 UTG에서 레이즈를 했는데 상대방이 뭐 바텀이든 뭐 미들이든 탑페어든 맞은 게 있어서 콜을 줬고 턴에서 책을 줬을 때는 본인도 안 맞았으면 책으로 넘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이 가진 핸드의 밸류대로 그냥 플레이하면 된다고 나와 있고, 더 좋은 건 뭐 UTG에서 오픈을 했고 스몰 블라인드 뭐 빅 블라인드에서 콜을 했을 때 본인이 안 맞았으면 책으로 넘어가면 되고 굳이 BC백도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건 뭐 상황마다 틀리겠지만 하여튼 본인의 핸드 밸류대로 플레이하는 것이 좋고, 블러프나 아니면 함정을 판다든가 속임수 쓴다든가 이런 것들은 실수 중에 하나이니 삼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가 많은 경우는 그중 적어도 한 명은 아주 좋은 핸드를 들고 있을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스 킹으로 오픈했는데 레이트 포지션에서 AA가 있을 수도 있죠. 에이시스, 보통 에어라인, 에어 파켓, 파켓 에이스라고 하죠. 에이시스를 들고 있을 확률도 있으니 조심해야 되는 게 좋고요. 인내심을 가지고 단지 카드대로 보통 플레이하는 것이 좋다. 보통 usually 보통의 플레이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스택 크기로는 안정적인 중간 영역이므로 그다지 블라인드 걱정을 할 필요는 없죠. 예를 들어서 스택이 평균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중간 스택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럴 때는 크게 블라인드 걱정을 초반부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칩 리더와 빅스택 사이의 싸움에 끼어들지 않도록 해야 하죠. 이게 뭐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뭐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뭐 당연히 핸드 밸류대로 플레이하되 내가 뭐 이런 마지널 핸드들이 있어요. 잭킹, 킹퀸, 잭마 뭐 이런 카드들. 근데 이걸 들고 만약에 제가 오픈을 했는데 예를 들어 나보다 칩이 많은 사람이 리레이즈를 했는데 테이블의 칩 리더가 거기에 올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서 콜을 했다든가 어떤 그런 상황에 당연히 이런 마지널 핸드로 리레이즈에 콜은 줄 수 있지만 플랍이 열리고 책을 줬을 때 어떤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시츄에이션들이 있어요.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싸움에서는 빨리 빠질 수 있는, 툭 치고 빠지는, 벌처럼 툭툭툭툭 치고 픽 하고 딱 빠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예를 들어서 플랍이 깔렸는데 내가 잭마를 들고 있었어. 잭마를. 근데 플랍이 퀸이야. 퀸 이제 뭐 블랭크들 뭐 4, 5 아니면 3, 7 이런 카드가 깔렸다고 쳐. 그러면 책 주고 빅스택이 레이즈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테이블 칩 리더가 콜을 줬는데 거기에다가 뭐 리레이즈 올인을 때린다든가 이런 상황들, 어떤 그런 많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런 이제 싸움이 잭마 같은 경우에 오픈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칩이 많은 사람이 리레이즈, 빅스택이 콜, 뭐 이런 상황에서는 인플라이드 서로 가지고 있는 칩의 양으로 봤을 때 인플라이즈 오지가 있기 때문에 플랍에서 콜을 줄 수도 있지만 빨리 빠져갖고 볼드를 하는 것도 좋은 거고, 그런 싸움에 끼지 않도록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자, 테이블에서 유일하게 스택이 더 큰 사람에 의해 내쫓길 위험이 너무 크죠. 목적은 숏스택을 상대로 압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중간 스택에 있는 플레이어들의 가장 좋은 전략 중에 하나는 나보다 빅스택과는 싸우지 않고 나보다 숏스택과는 피 터지게 싸워야 되는 어떤 그런 운명에 있는 스택이 아닌가, 스택 사이즈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나보다 빅스택과 싸우게 되면 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담보로 이제 전쟁을 해야 되고요. 하지만 나보다 미들 스택에 있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빅블라인드에 에이스 10을 들고 있는데 굉장히 숏칩 10dB 이하의 숏칩이 레이트 포지션에서 오픈을 했거나 올인을 하면 에이스 10으로 빅블라인드에서 콜을 줄 수 있죠. 그런 싸움들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의 목숨이 아닌 숏스택과 붙었을 때는 두 번, 세 번까지 또 전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숏스택과의 그런 전쟁들을 피하면 안 된다. 실제 예로 저 같은 경우에 뭐 예선전
그러니까 데이 1, 데이 2 이런 데서는 제가 퀸스, 잭스로 오픈을 했을 때 저보다 레이트 포지션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올인이나 아니면 리레이즈는 뭐 콜을 줄 수 있지만 올인에는 솔직히 콜을 못 줬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칩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근데 거꾸로 제가 나중에 칩이 많아지면서는 당연히 쇼스택들이 저한테 리레이즈거나 푸시를 할 때, 올인 푸시를 할 때 저는 당연히 잭스도 콜을 할 수 있고 퀸스도 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똑같이 제가 파이널 테이블에 있을 때도 잭스를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레이트 포지션에서 쇼스택이 뭐 올인을 해요. 근데 올인에 대한 레인지는 보통 에이스 썸띵 뭐 파켓일 수도 있고 굉장히 뭐 저보다 투어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그런 싸움은 피하면 안 된다. 그런 싸움은 파켓 듀스는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싸워볼 만한 핸드 밸류면 충분히 올인을 콜을 하면서 쇼스택들을 잡아먹는. 왜냐면 쇼스택을 상대로 할 때는 일단 나의 목숨이 여러 개다. 예를 들어 3번 중에 한 번만 이기면 되지 않나? 그러면 EV는 맨징이지 않나? EV는 0이지 않나? 그런 싸움에 만약에 내가 3번의 기회가 있다면 3번을 해도 한 번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EV가 맨징이 되기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지 않는. 그렇다고 뭐 아무 핸드로나 콜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충분히 핸드 밸류가 있을 때 그렇게 플레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나보다 스택이 많은 빅스택들과의 전쟁은 좀 피하고, 예를 들어 파이널인데 제가 잭잭으로 오픈을 했는데 뒷집에서 갑자기 빅스택이 올인을 했어요. 아니면 리레이즈를 했는데 그거에 콜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파 커밋이 되는, 예를 들어 3분의 2 이상의 칩스택이 그 콜에 들어가게 된다면 차라리 올인 푸시로 떨어질 준비를 하고 하시든가, 아니면 그러한 올인 푸시에는 죽는 게 맞지 않나. 잭스도 하여튼 제 상황상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하여튼 목적은 쇼스택들을 상대로 좀 압력을 가해서 칩을 스틸해 온다든가, 아니면 충분히 핸드 밸류가 있고 싸워볼만 할 때는 올인 푸시로도 같이 이제 쇼다운으로 가서 뭐 쇼스택들을 밀어내는, 그럼 쇼스택들의 칩을 갖고 오는 그런 전략이 굉장히 좋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많은 사람들이 자칫 잘못된 플레이 방식을 택하게 되는 아주 좋은 예를 좀 들어본다고 하는데, 자, 포지션은 버튼이고요, 스택은 16BB이며 앞선 차례들이 모두 폴드했습니다. 자, 카드를 받아보니까 73 옵수시에요. 자, SB 스몰 블라인드와 BB 빅 블라인드는 쇼스택 8BB 이하입니다. 8BB 이하고요. 자, 이럴 때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자, 많은 플레이어들이 여기서 블라인드를 따려고 푸시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선택입니다. 자, 보셨죠? 자, 내가 지금 버튼이고 73 업수 핸드 밸류가 상당히 낮은, 거의 뭐 꼴등 카드 중에 하나죠. 그런 상태에서 내 칩이 스몰 블라인드나 빅 블라인드를 뭘 커버를 한다고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금 파이널 테이블의 상황에서 많은 상황에서 여기서 이제 푸시를 하는 건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들어보면, 어떤 핸드가 콜할지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내가 푸시를 했을 때 어떤 핸드에 맞서든 거의 항상 약세인 언더독이다. 언더독이라는 카드는 어떤 카드랑 붙었을 때 내가 항상 지고 있는 상황의 카드를 언더독이라고 하죠.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쇼스택에게 압박을 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건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의 모토는 선택 공격이라고 하는데, 플레이 할 만한 카드가 들어오면 쇼스택을 몰아붙여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것은 언제 칩을 걸어서 플레이하고 언제 개입하지 말아야 할지 스스로 상황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자, 또한 이런 쓰레기 같은 그냥 쓰레기 같은 핸들을 보여줘야 된다. 만약에 상대방에게 내가 올인 푸시를 했는데 상대방이 콜을 했어. 그래서 내가 이 쓰레기 핸들을 보여줘야 된다고 한다면 차후에 레이즈도 별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리스펙을 개뿔 그냥 1도 못 받는다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일어날 수 있는 일 중 가장 나쁜 경우가 스택의 대부분을 잃고 쇼스택이 되면서 동시에 미치광이 이미지를 얻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 7 업스로 버튼에서 블라인드를 스틸하기 위해서
푸시를 했을 때 스몰 블라인드나 빅 블라인드의 플레이어가 뭐 영어 2장이나 아니면은 뭐 2파켓 이상 혹은 뭐 6파켓 5파켓 이상 뭐의 미들 파켓들 혹은 에이스 썸띵의 카드들로 콜을 받았을 경우에요. 혹은 뭐 킹잭 킹퀸 같은 뭐 이제 브로드웨이 카드들이나 뭐 이런 카드로 콜을 받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오픈이 돼서 3이나 7이 떨어져서 먹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나의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아지기 때문에 내가 오픈레이즈를 했을 때 레이트 포지션에 있는 상대방들이 분명히 리레이즈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질 거고요. 그럼 플레이하는데 상당히 껄끄러워지겠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37 같은 카드로 뭐 승부를 봤는데 졌어. 빅블라인드가 8BB고 내가 15BB니까 7BB밖에 안 남는 내가 슈스택이 됐을 때 그 이미지까지 얻게 된다면 훨씬 더 플레이하기가 어려워진다. 상대방들은 프로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몇 년 혹은 10년 이상만 이 포커 플레이를 계속 해왔고 맨날 뭐 오프터너를 다니면서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된 플레이어들에게 그런 핸디캡, 나의 약점을 보여주는 건 거의 자살행위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도 오프에서 그런 미치광이 이런 이미지를 얻어서 하이롤러 뭐 350만원 조금 넘는 그런 경기에서 미치광이 이미지 때문에 버티다 NT에 녹아 죽는 그런 상황들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따라서 상기 예제에서 위에서 처럼 올바른 결정은 37로는 폴드를 하는 게 좋다. 간혹 가다가 37 업수수로 당연히 푸시나 아니면 그냥 오픈만 할 수도 있어요. 오픈만 할 수도 있고, 오픈한 걸 뭐 빅블라인드나 아니면 스몰블라인드가 콜을 하고 포스트 플랍 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포스트 플랍 운영으로도 죽일 수는 있겠지만 그냥 파이널 테이블이고, 파이널 테이블에서의 이제 머니 점핑은 한두 푼이 올라가는 머니 점핑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그런 플레이는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핸드 밸류가 충분히 있는 카드들로만 오픈을 하거나 푸시를 하는 게 내가 가진 밸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현재 있는 핸드의 밸류만큼 플레이를 하는 게 파이널에서는 상당히 중요하다 라는 걸 알려드리고요. 자, 몇몇 쇼스택이 이미 퇴장하고, 자, 탑 플레이어 4명이나 5명만 남는 경우는 위험을 무릅쓰기도 좀 해야 됩니다. 스택이 서로 15BB로 평균 크기인 경우 타이트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렇게 미치광이 이미지보다는 그런 핸드들은 많이 죽고 나서 파이널 테이블 8명, 9명에서 시작한 대회에서 벌써 3명, 4명이 탈락하고 4, 5명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 예, 스택이 15BB로 평균 크기인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보통 평균 스택 15BB보다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택이 현재 스택 전체 스택의 평균인 경우에는, 이럴 때는 타이트한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파이널 테이블에서의 플레이 역시도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타이트한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 게 좋다 라고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들이 레이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주 올인으로 몰아붙일 것인데, 올인 혹은 뭐 리레이즈겠죠. 자, 여기에 대응에 콜할 수 있는 핸드는 지극히 적다. 따라서 좋은 핸드가 들어오면 쇼스택과 미드스택을 공격을 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파이널 테이블에서 내가 앉은 자리 포지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내 뒷집들의 어떤 플레이어들이 있고 이 플레이어들의 스택이 얼마인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행운이에요. 그래서 파이널에서의 1등은 진짜로 신이 내려준다는 말과 같이 하여튼 뭐 그런 것도 좀 행운이 따라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대형의 콜을 하는 거 굉장히 뭐 리레이즈 혹은 올인에 콜할 수 있는 건 내가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 3bet 올인이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레이즈에 중간에 콜러가 하나 있는데 3bet 올인이 나온다든가 뭐 이런 상황에서 진짜 좋은 핸드가 아니면 좀 빅스택들이 올인 푸시라는 걸 받긴 좀 힘들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쇼스택과 미드스택을 좀 공격해서, 자, 리스틸을 즐겨하는 빅스택이 아직 뒷자리에
뒷자리에서 자기 본인의 차례를 기다리면서 앉아있을 때는 스택이 약 10에서 14BB 정도이고 카드가 에이스 썸띵이거나 파켓 페어인 경우에는 보통 레이즈를 하지 말고 그냥 올인하는 게 좋다. 내가 오픈을 했을 때 지금까지 보통 리레이즈를 많이 했던 플레이어가 스택이 상당히 많은데 내 뒤에 앉아 있다고 한다면 오더의 승부를 강요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때의 핸드 나의 밸류의 카드들은 에이스 썸띵의 카드나 파켓 페어인 경우로만 이제 올인을 하는 게 좋고, 그럴 때는 레이즈보다는 리레이즈를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냥 올인 푸시를 해서 5대5 승부를 강요하는 게 훨씬 더 폴드 에퀴티를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 같네요. 자, 리레이즈인 경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당연하죠. 리레이즈를 만약에 에이스 썸띵, 에이스 듀스 갖다가 오픈 레이즈를 했는데 수디 카드라 옷도 입고 있으니까 자신이 있는 거지. 근데 갑자기 뒷집에서 리레이즈가 나온다면 당연히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되죠. 그래서 폴드를 하게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자, 나의 스택이 빅스택인 경우, 빅스택으로 결선 테이블에 결선 테이블에 앉는 것은 보기보다 그리 쉬운 과제는 아니죠. 상당히 어렵죠. 자, 많은 플레이어들이 테이블을 컨트롤하고 모든 쇼 스택들을 토너먼트에서 내쫓아내야 한다고들 생각합니다. 테이블을 컨트롤한다 함은 중간 정도의 카드로도 압력을 가한다는 뜻이기도 한데 여기서는 틀린 액션입니다. 빅스택의 제일 큰 무기는 스택 그 자체입니다. 괜히 무리한 액션으로 내던지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쵸? 빅스택을 보통 깡패라고 하죠. 칩깡패라고 하죠. 칩깡패. 걔네들은 핸드가 중요하지 않아. 그냥 칩이 중요한 거야. 자, 여기서도 모토가 선택 공격인데 위험을 간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플레이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하되 좋은 카드가 들어온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카드로 막 이제 중간 밸류의 카드들로도 막 이제 레이즈에 리레이즈 혹은 뭐 컷오프나 버튼 포지션에서 이상한 중간 카드들, 예를 들어 뭐 에이스 5 이하의 업수 카드들 혹은 텐잭, 잭마 이런 카드들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런 걸로 모든 쇼스택들을 죽인다든가 아니면 폴드를 시키면서 지금 팟에서 내보내야 한다고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카드가 근데 플랍이나 턴 리버의 스트리트에 잘 맞아준다면 다 죽여버릴 수도 있겠지만 상대방이나 나나 서로 미스날 확률은 68%이기 때문에 충분히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카드가 들어오면 플레이를 칩깡패처럼 행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괜히 어중간한 카드로 플레이에서 침 리드도 뺏기면서 쇼 스태깅 상태가 되는 건 그 덕에 스택을 2배로 늘리는 이제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쇼 스태깅 상대가. 그러니까 어중간한 카드 갖다가 플레이하고 칩 뺏기는 사람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이스 킹이 오픈을 했습니다. 버튼에서. 잭스가 스몰 블라인드에서 리레이즈를 했어요. 3벳이죠. 자, 버튼에서 에이스 킹으로 4벳을 했어요. 그러니까 잭잭이 잭잭이 스몰 블라인드에서 5벳 올인을 했는데 에이스 킹이 콜을 받았습니다. 자, 이 상황이 과연 제대로 된 상황일까요? 잭잭은 테이블에서 침 리더였고 에이스 킹은 테이블에서 2등 침 리더였죠. 근데 1등 침 리더가 2등 침 리더의 약 한 1.5배 정도 더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상대방의 잭스가 5벳,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벳에 4벳이 나왔을 때는 폴드 혹은 리올밖에 없었어요. 왜냐? 본인의 스택의 3분의 2가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버튼에서의 에이스 킹은 제가 봤을 때 3벳에 콜만 하고 플랍을 보고 포지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레이즈를 했고 3벳에 콜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생각할 때도 이 친구의 핸드는 상당히 좋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할 거고, 핸드의 밸류도 상대방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높은 밸류라고 생각을 해줄 거고, 거기에 포지션도 인포지션이기 때문에 상당히 포지션도 좋은 위치였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잭스가 이겼어요. 그 이유는 5대5 싸움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에이스 킹은 플랍을 열었으면
플랍의 퀸이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잭스를 턴이나 리버에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에이스 킹이라는 마지널 핸드로, 뭐 에이스 킹은 충분히 밸류가 있지만 그래도 마지널 핸드이긴 하잖아요. 그 핸드로 올인이 나서 그때 파이널 APT 2019 필리핀 9월이었나 10월이었나 하여튼 그쯤 대회였던 것 같은데, 정승목 선수와 이제 중국 플레이어와의 경기였는데 결국에는 그 정승목 선수를 떨어뜨린 그 중국인 선수가 우승을 했었고, 하여튼 그때 플레이는 제가 봤을 때 좀 잘못 미스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에이스킹으로 이렇게 푸시를 했던 거는. 3벳에는 콜을 주고 플랍을 보면서 투어버로도 충분히 에이스킹이라는 건 상대방도 투어버일 확률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핸드 밸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하여튼 뭐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게 뭐 과연 맞았을까? 그래서 하여튼 뭐 괜히 이 여기랑은 좀 어지간한 카드로 플레이해서 칩 뺏기지 말고 칩 리더의 자리도 이제 유지하자. 딴 상대방 칩 더블로 올려주면 좋냐 뭐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이를 잘 보여주는 한 예제를 보자. 자, UTG 포지션 15BB, 버튼 30BB고 히어로입니다. 제가 30BB고요. 자, 스몰 블라인드는 12BB, 빅 블라인드 25BB. 자, 프리플랍에서 UTG에서 4BB로 레이즈를 했고요. 히어로의 포지션은 버튼이고 에이스, 퀸, 업수 카드가 들고 있어요. 이때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자, 빅 블라인드가 빅스택인 반면 UTG가 부쩍 레이즈를 합니다. 큰 강세입니다. 다 이제 홀덤이라는 건 약간 파도죠. 잘 될 때가 있어요. 강세고, 따라서 푸시한다 해도 폴드 에퀴티 가망성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여요. 카드가 에이스 퀸 없으시면 보통 승자 후보이긴 하지만 상대가 파켓 페어를 들고 레이즈한 경우 흔히 동전 던지기 식의 결정이 되어버죠. 코인 플립 상황으로 이제 가는 거죠.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상대 핸드 레인지가 너무 좁고 자신이 팟을 이길 확률은 너무 낮다고 봐야 합니다. 내키진 않지만 폴드하는 게 좋습니다. 강세를 암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좀 선별해 갖고 가자. 자, 예제를 약간 변경을 해보고, 자, 미들 포지션 세 번째 자리에서 15BB를 갖고 있고요. 버튼에선 30BB 히어로 동일합니다. 자, 스몰 블라인드에서 12BB, 빅 블라인드가 9BB. 프리플랍 미들 포지션에서 레이즈를 3BB를 했고요. 히어로의 포지션은 버튼이고 에이스, 퀸, 업수 카드를 갖고 있습니다. 상황이 비슷하긴 해요. 비슷하긴 하지만 결정적인 요소들이 좀 변경됐죠. 이번에는 미들 포지션에서 3BB만 레이즈를 했고, 빅 블라인드, 스몰 블라인드는 둘 다 쇼스테이크 상태입니다. 그렇게 뭐 스몰 블라인드 12BB, 뭐 그냥 뭐 평균, 그 다음 빅 블라인드가 9BB인 쇼스테이크인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선 아주 흔히 블라인드 스틸 를 할 수 있죠. 작은 레이즈로도 미들 포지션에서 미들 포지션 3이 콜에 대응해서 이전 예제와 같이 좋은 오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의 핸드 레인지보다는 우리가 훨씬 앞서 나가고 있는 폴드 에퀴티도 좋죠. 일반적으로 상대의 레이즈에 대해 어림잡아 최소한 5배 레이즈에 대해 최소한 5배 올릴 수 있다는 폴드 에퀴티가 좋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UTG에서 15BB, UTG에서 15BB인데 레이즈를 4BB를 했었고, 4, 5, 20이면은 올인 푸시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내 뒤에 이제 빅블라인드의 BB가 25BB로 저보다 맞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당연히 포지션 자체도 상당히 타이트한 포지션이고, 거기서 이제 오픈 레이즈한 금액도 4BB이기 때문에 푸시를 한다고 해도 15BB에서 4BB면 11BB가 밖에 남지 않고, 그래서 푸시를 한다고 해도 홀드 에퀴티가 충분히 없어 보이고, 내 뒤에 충분히 많은 빅스택의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때 상황 자체는
푸시보다는 상황상 폴드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지금 맞지 않나라고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밑에는 충분히 레이트 포지션 이제 미들 포지션 3에서 이제 3BB로 레이즈를 했어요. 3BB로 레이즈를 했고 충분히 15BB에서 3BB면 12BB 32 충분히 여기에 이제 곱하기 5로 5x로 리레이즈를 하게 된다면 폴드 에퀴티도 할 수 있고, 충분히 근데 미들 포지션에도 충분히 막 뭐 큰 이제 핸드 밸류를 갖고 있는 카드들로 오픈을 할 수도 있지만, 이런 미들 포지션 3 보통 하이잭 포지션인 것 같은데요. 하이잭 포지션에서 오픈하는 레인지로는 에이스 퀸으로는 충분히 내 뒤에 빅스택들도 없고 푸시를 해서 폴드 에퀴티를 줄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레이즈에 대해 어림잡아 최소한 5패를 올리면 홀드 에퀴티가 좋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다음과 같은 상황들을 리스틸, 즉 상대방이 레이즈하면, 예를 들어서 에이스 5와 같은 중간 정도의 카드로 리레이즈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뭐 리레이즈 자체가 5x, 에이스 5 같은 걸로 리스틸로 이제 대부분 올인을 하는데,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유리하긴 한데, 상대의 레이즈가 스틸인 것 같을 때, 혹은 상대방의 초기 스택이 그의 레이즈보다 5배에서 7배 정도 될 때, 그러니까 방금 15BB에서 3BB는 약 본인의 5분의 1의 레이즈를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스택이 현저하게 더 많을 때, 상대의 콜 레인지에 비해 자신의 핸드가 좋은 편이라 도미네이션 될 위험이 별로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콜 레인지가 잭, 에이스퀸, 수디 이상의 카드들, 에이스퀸 업숫, 에이스 퀸 이상, 에이스 듀스 수디 카드 이상, 4, 5 수디 카드부터 킹 수디 카드, 그 다음에 파켓 듀스 이상의 모든 파켓 페어들, 상대의 콜 레인지에 비해서 자신의 핸드가 되게 좋은 편이라 도미네이션이 될 위험이 별로 없는 경우에 올인을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뭐 에이스 듀스 뭐 이런 카드들은 에이스 썸띵 도미네, 에이스는 도미네이트 있을 수 있어도 충분히 뭐 프러시 드로우 같은 걸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도미네이트 있다고 볼 수 있죠. 볼 수 있는데, 그런 도미네이션이 될 확률이 조금 더 적은 그런 카드들인 경우에는 올인 푸시를 충분히 해도 되고,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의 스택 자체가 오픈레이즈한 스택 자체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칩의 5분의 1 정도 이상이 이제 남아 있는 경우에 충분히 푸시로 폴드를 시킬 수가 있고, 혹은 굉장한 이제 몬스터 카드에 맞서서 파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큰 스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겠죠. 당연히 이건 뭐 의미가 없는 얘기고, 물론 이런 리스테를 무리하면서까지 하면 안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의 기를 죽이고 토너먼트를 이기는데 아주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다. 이것도 쓸데없는 얘기예요. 듣지 마세요. 그냥 뭐 분위기 자체가 그 사람한테 몰려가서 사람들이 죽어주는 분위기도 있지만, 상대방이 이 카드를 올인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 상대방이 누구고 그 기세가 어떻든 간에 올인에는 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핸드가 충분히 밸류가 있는 카드로만 리스틸을 한다든가 올인을 하셔야 되고, 혹은 리레이즈 올인, 혹은 리레이즈 많은 이제 사항들에 대해서.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에이스 퀸도 솔직히 되게 좀 마지널 핸드라고 보여요. 뭐 파이널이든 아니면 그냥 일반 뭐 예선 혹은 본선에서도. 그래서 내 뒤에 플레이어들이 몇 명이 남았고, 이 플레이어들의 스타일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플레이를 하시는 게 충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에이스 퀸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 상대방이 UTG에서 오픈했는데 에이스 퀸으로 푸시보다는 그냥 콜로 끊고 플랍을 보고 충분히 운영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선택은 본인이 하지만, 굳이 거기서 에이스 퀸으로 내 뒤에 빅스택들이 많이 남았다고 폴드를 한다든가, 뭐 그런 것도 좀 상황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는 그 플레이에 대해서 상황마다 다 틀릴 것이고요. 여기서 설명해 드리는 그런 건 이제 뭐 기초적인 거죠. 기초적인 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것 폴드도 EV는 플러스다,
라는 그런 얘기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충분히 좀 감안해서 그냥 플레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배우는 건 기초적인 거에 대해서 배우시는 거예요. 다 이게 맞다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쇼스택인 경우에 쇼스택이잖아. 잠깐만. 그래. 다 알고 있는데 뭐. 자, 쇼스택인 경우, 자, 빅블라인드의 10배보다 작은 스택을 지니고 있으면 다 쇼스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천천히 액션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쇼스택인 경우 빅블라인드의 10배보다 적은 스택을 지니고 있으면 쇼스택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천천히 액션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핸드에 상관없이 무조건 푸시하는 것은 여기서도 틀린 플레이입니다. 액션을 취해야 함은 물론이고 최소한 목적은 블라인드를 획득하는 것이고, 하지만 상대가 6명 이상이고 따라서 적당한 상황을 선택할 때까지는 한 라운드 이상은 걸릴 겁니다. 그러니까 쇼스택인 경우에는 상황도 봐야 될 거고 본인의 이미지를 타이트하게도 만들어야 될 거고, 그런 어떤 많은 상황들을 봤을 때 그게 보통은 한 라운드가 걸릴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첫 핸들을 받았는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에이스킹 이런 건 올인해야죠. 혹은 에이스킹 같은 경우에는 얼리 포지션 UTG나 UTG에서도 올인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레이트 포지션으로 넘어온다고 치면 레이트 포지션에서는 뭐 에이스 퀸으로도 올인할 수 있고, 근데 또 거꾸로 얼리 포지션에서는 에이스 퀸으로는 올인하는 게 맞지 않아요. 에이스 퀸보다는 차라리 파켓 듀스라도 파켓으로 올인하는 게 저는 맞지. 그리고 저는 에이스 킹, 제가 아무리 쇼스택이라고 하더라도 에이스 킹, 에이스 퀸은 올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오픈 레이저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1비비밖에 없으면 당연히 뭐 그냥 뭐 자동 오토콜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2비비 있으면 올인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예를 들어 10비비야 6비비, 7비비가 남았다고 하더라도 저는 오픈 레이저를 해요. 2비비, 2x 혹은 2.2, 2.5 이렇게 오픈 레이저를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상대방이 올인을 하면 콜이겠지만, 먼저 제가 올인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올인하는 카드는 무조건 파켓입니다. 파켓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어느 포지션이든 올인을 꽂아야죠. 뭐 이런 부분들도 그냥 하나의 제 경험상 저도 얻은 어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뭐 따라 하셔도 충분히 좋으실 것 같고요. 잭 퀸, 에이스 킹, 킹 퀸, 에이스, 지금 많은 핸드로 다 올인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제일 승률이 좋은 건 무조건 파켓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올인을 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지노를 맞지 않은 이런 마지노 핸드로는 올인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 아무튼 좋은 핸드가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고요. 중간 에이스와 킹 퀸, 킹 잭과 같은 강한 킹도 플레이할 만한데 저는 안 합니다. 플레이는 하겠죠. 플레이는 하는데 이제 올인 푸시를 안 한다는 얘기고요. 플레이 할 만한,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로 뭐 4BB, 5BB밖에 안 남았으면 저 이런 카드도 플레이 안 해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조금 더 찬스입니다. 차라리 에이스 5 이런 카드가 훨씬 좋지, 킹잭, 킹킹 이런 거 이런 걸로 정말 너무 많이 넘어가봐서 그런지 몰라도 비추하는 카드들이고요. 플레이 할 만한 핸드가 들어오면 3BB 같은 장난 배팅은 삼가하고 그냥 바로 올인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는 제 경험상 그냥 저는 이렇게 안 해요. 이것도 좀 저는 뭐 충분히, 왜냐면 이 올인 자체가 홀드 에퀴티를 높이려고 하는 행동 중에 하나인데, 저는 충분히 플레이,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뭐 파켓이 들어온다면 이거는 싸움보다는 코인 플립 상황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맞고, 에이스킹 이런 것들은 충분히 싸워볼 만한 핸드이기도 하고, 올인을 해도 되지만 저는 이런 거는 오픈을 하고 차라리 파켓으로는 올인을 하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미 프리플랍에서 스택의 3분의 1을 투자했다면 어차피 팟 커밋입니다. 따라서 더 나은 결정은 바로 프리플랍에서 올인을 하는 거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올인을 하라는 거예요. 홀드 에퀴티도 줄 수 있고, 그래야 파켓 페어와 같이 더 나은 핸들을 폴드시키고 블라인드도 획득할 수 있다. 이것도 홀드 에퀴티를 높이는 거고, 콜 당하는 경우는 대부분 5대5의 결정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되거나 쉽게 언더독이 된다. 자, 모든 앞선 차례가 폴드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올인 푸시를 할 때는 내 앞자리에 모든 사람이 다 죽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림프 보통 플랫 한다고 하기도 하고요. 빅블라인드만 내는 거죠. 빅블라인드 이상을 내게 되면 레이즈라고 하는 거고요. 림프 할 때는 레이즈 되면 최상의 탑핸드가 꼭 필요하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당연히 쇼스택일 때 림프 타는 건 비추합니다. 이런 플레이는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림프 했는데 상대방이 레이즈를 하게 된다면 나한테는 진짜로 탑핸드를 갖지 않은 이상 뭐 폴드 에키트를 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냥 코인 플립 상하로 가야 되는, 상대방이 코인 플립을 하자고 하는 거니까 레이즈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림프를 할 뿐이 폴드 하는 게 낫고요. 할 거면 레이즈를 하는데 뭐 여기서는 이제 어차피 3분의 1을 투자하게 되면 팝커믹 상황이 오니까 어차피 올인을 해서 폴드 에키트를 훨씬 더 높여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핸드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킹잭이나 퀸퀸 이런 핸들들도 좋고 혹은 뭐 많은 파켓들 혹은 에이스 썸띵으로 하라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킹잭 이런 거를 갖다 플레이를 할 거면 차라리 오픈 레이즈를 하고요. 에이스 킹, 뭐 에이스 썸띵의 카드들. 근데 차라리 만약에 에이스 썸띵, 에이스 듀스, 에이스 5, 에이스 7, 에이스 8 이런 거는 올인 할 것 같아요. 근데 에이스 킹, 에이스 잭, 뭐 에이스 퀸 뭐 이런 카드들은 오픈 레이즈로 그냥 할 것 같고, 제가 올인을 하는 카드는 조금이라도 상대보다는 앞서고 있어야 된다는 가정하에, 예를 들어서 51대 49의 확률이라도 1% 단 0.1%라도 더 승률을 더 갖고 있을 때 올인 푸시를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보통 이런 상황에서도 파켓이 아니면 잘 올인을 하지 않는다. 제 플레이가 굳이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저는 뭐 그래도 이걸 시청하시는 분들보다는 조금 더 오프나 온라인의 경험들이 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야 하여튼 저는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 경험상은 그게 또 좀 더 EV가 플러스였지 않나. 그리고 조금 더 창피하지도 않았었고, 뭐 킹퀸으로 올인하면 창피해요. 킹잭으로 올인하면 창피해요. 근데 파켓 5, 파켓 듀스 뭐 이런 카드는 안 창피했어요. 뭐 그런 것들도 솔직히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올인 푸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은 좀 다음과 같아요. 일단 카드 콜레인지를 좀 유념하셔야 되고요. 내가 이제 올인 푸시를 할 때 상대방의 콜레인지, 콜을 어떤 카드들이 할 수 있는지에도 충분히 해야 되고, 7, 8 수딧은 대부분 도미네이션 때문에 에이스 3 업스보다 낫다. 예를 들어서 저는 버튼이나 빅블라인드 자리에서 뭐 9, 10, 7, 8, 뭐 짠마, 뭐 이런 텐제 뭐 이런 카드들로 많이 플레이를 해요. 그 이유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7, 8 수디슨 대부분 도미네이션 때문에 에이스 3보다 낫다, 에이스 3 업숫보다 낫다라고 나오잖아요. 이런 어떤 커넥티드 혹은 플러시 드로우 뭐 어떤 그런 많은 이제 카드들이 걸릴 확률들이 많기 때문에 에이스 킹, 뭐 UTG에서 오픈하는 레인지야 뭐 이 파켓 이상의 모든 파켓 페어들, 혹은 에이스 썸띵의 카드, 혹은 킹 썸띵의 스트레이트 카드, 뭐 이제 브로드웨이 핸드들, 뭐 이런 핸드들이 보통일 텐데, 그런 핸드들과 도미네이션 되는 부분들 때문에 저는 버튼이나 빅블라인드에선 그런 걸로 많이 프로텍트를 많이 하는 편이고, 버튼에선 당연히 포지션도 좋기 때문에 그런 핸드로 많이 플레이를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포지션도 상당히 중요하죠. 본인의 카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포지션도 중요합니다. 지금 방금 제가 버튼 같은 플레이를 한다고 얘기했을 때처럼, 자, 뒷차례 플레이어 중 몬스터 핸드를 가질 만한 플레이어가 몇 명이나 될까? 자, 의미 없는 거 하여튼 그냥 카드도 중요하고 포지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본인의 이미지. 자, 연달아 2번 레이즈 하였다면 그 다음에는 에이스 8 업수를 가지고 폴드 해야 됩니다. 자, 이 이미지에 대해서 또 하나 설명해 드리면, 파이널 테이블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테이블이든 일반적인 테이블이든 좀 이미지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이미지를 이용한 포지션 벳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호 수디 정도 뭐 이런 카드를 들고 있는데 UTG에서 그냥 오픈합니다. 한 3바퀴, 4바퀴 정도 계속 폴드를 했으면 UTG 같은 포지션에서 레이즈를 해갖고
죽이고 그 다음 또 UTG 플러스 1에서 다시 또 뭐 어떤 핸드가 들어온다고 그래도 연속으로 차라리 2번 정도 혹은 레이지에 거의 연속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바퀴 쉬었으면 한 번에 그냥 3바퀴 뒤에 포지션을 이용해서, 왜냐하면 컷오프나 버튼에서 오픈을 해서 스틸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충분히 상대들도 생각을 했을 때 블라인드 스틸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근데 UTG나 UTG 플러스 1에 내 이미지가 그렇게 많이 타이트하다는 이미지가 굳혀져 있는 상태에서의 UTG의 뱃은 스틸이라는 생각을 거의 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포지션에서 많이 스틸을 하는 저는 경향이 좀 있고, 그런 거를 여러분도 많이 쓰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많이 했다면 나중에 그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했어. 근데 4번째 들어온 핸드가 예를 들어서 컷오프에서 에이스 8 업수 카드가 들어요. 그러면 그럴 때는 폴드해도 됩니다. 왜? 여태껏 내가 3번, 4번 동안 낸 돈 다시 다 찾아왔잖아요. 그럼 다시 또 3-4바퀴 기다릴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카드는 차라리 폴드하고 조금 더 내 이미지를 굳히는 게 조금 더 좋다. 그게 내 전체적인 게임 이제 경기를 하는 데 있어서 EV는 플러스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그냥 그렇게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자, 블라인드들의 스택 크기, 미들 스택과 쇼 스택에게 혀를 찌르는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내 뒤에 내가 버튼이고 블라인드들의 스택이 스몰 블라인드, 빅 블라인드, 뭐 다 쇼 스택이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의 핸드 에큐티가 있는 핸드라면 충분히 계속 올인 푸시로 팟을 가지고 올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계속 하다가 뭐 에이스 썸띵 카드들로 올인을 하다가 갑자기 또 핸드가 또 좋죠. 그럴 때 또 올인했는데 상대방도 뭐 에이스 썸띵일 때 콜을 주고 뭐 그런 근데 이제 뭐 나싱으로 끝나면서 이제 뭐 팟을 갖고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허를 찌르는 공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자, 블라인드들의 플레이 방식, 가능한 한 수동적이고 타이트한 플레이어를 공격하기. 자, 뭐 미들 스택이거나 혹은 빅 스택인 경우 내가 블라인드의 위치에 돼 있고 상대방이 하이잭 혹은 미들 포지션, 컷오프 버튼 이런 포지션에서 스틸을 하려고 하는 건지 뭘 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오픈 레이즈가 나왔을 때 상대방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거기에 패시브한 수동적인 성격의 플레이어라면 블라인드에서 리레이즈로 리스틸을 하거나 혹은 뭐 콜을 주고 포스트 플랍을 운영하면서 어차피 안 맞았으면 책 줄 것이고 맞았으면 레이즈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이용한 포스트 플랍 운영하는 방식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이런 경우에 구집이 동크벳을 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으나 동크벳보다는 내 핸드 밸류대로 게임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플랍에 내가 막고 있는데 책 주고 레이즈하면 콜하고 다음 카드가 블랭크가 떨어졌으면 책 주고 책으로 끝나고, 그럼 리버도 책책 머리게 끝나든가, 아니면 뭐 막고 있으면 레이즈, 상대방이 콜을 하면 상대방도 뭐 투어버든 어떤 사연이 있을 것이고, 턴에 책이면 레이즈가 나오면 고민을 하다가 홀드를 할 땐 뭐 할 땐 뭐 그런 건 이제 전체적인 운영 상황마다 틀리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수동적이고 타이트한 플레이어를 상대로 공격적으로 좀 플레이를 해서 블라인드를 리스트를 해온다든가, 혹은 리스틸에도 리스틸 레이즈 리레이즈에도 콜을 한다면 그거는 현저하게 내 핸드가 언더독일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빨리 그 핸드는 플랍이 운영이 되면서 플랍에서 미스가 났으면 빨리 포기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파이널에서의 플레이는 현재 내 스택의 사이즈, 그리고 상대방들이 가진 스택의 사이즈, 그리고 현재 파이널 테이블에 플레이를 하는 핸디 선수들이 몇 명인지, 내 앞집에서 레이즈가 나은지 혹은 내 뒷집에 얼마의 블라인드를 갖고 있는지, 먼저 레이즈한 플레이어의 스택이 오픈 레이즈를 한 금액의 몇 배가 되는지, 내가 여기에 리레이즈를 할 때 상대방의 폴드의 에큐티가 있을지, 내 핸드는 충분히 핸드 밸류가 리레이즈에 대한 핸드 밸류가 있고 혹은 도미네이트 돼 있진 않는지, 내 뒤에 이렇게 도미네이트 돼 있지 않았을 때 나는
블라인드를 리스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상대방에게 폴드 에퀴티를 준다든가 아니면 상대방에게 싸울 거야 라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던질 때 내 뒤에 있는 플레이어들의 칩스택이나 이 사람들의 핸드 혹은 콜레인지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따져보고 레이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보수적이고 내 핸드가 충분히 강한 핸드로 플레이를 하는 게 좋다. 그리고 버튼이나 혹은 빅블라인드에 있을 때는 에이스 썸띵의 카드들보다는 차라리 7, 8, 8, 9, 9, 10, 10잭 같은 거기에 뭐 문양까지 이건 더더욱 좋겠죠. 그런 도미네이션 돼 있지 않는 핸드들로 플레이를 하는 게 조금 더 이로우실 거고요. 충분히 상대방이 오픈을 한다든가 아니면 푸시를 했을 때 도미네이션이 되어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일단은 확인을 하고 내 뒤에 플레이어들의 스택의 상태 혹은 뭐 이런 부분들에서도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참 고민할 게 많죠. 그래서 홀덤이 항상 어렵고 파이널 테이블은 더더욱 어렵고 파이널 테이블에 앉았을 때도 파이널에서 1등은 하늘이 주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에이시스인데 상대방이 뭐 예를 들어서 88이에요. 자, 에이시스 러시아 스택이 올인 푸시를 했습니다. 상대는 미드 스택이었고 88로 충분히 콜을 할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콜을 했습니다. 자, 플랍이 깔렸는데 뭐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문양이 스페이드네요. 근데 저 친구가 8 스페이드를 한 장 갖고 있습니다. 자, 턴 스페이드, 리버 스페이드. 자, 원핸드 프러쉬로 상대방에게 칩이 넘어가고요. 에이시스, 파켓 에이시스로 올인을 한 저는 떨어졌죠. 뭐 이런 상황들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파이널에서의 플레이는 충분히 뭐 실력적인 면도 충분히 중요하겠지만 거기까지 올라간다는 거는 실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리고 운도 많이 필요했겠지만 많은 운도 작용했고 실력도 작용을 해서 파이널 테이블까지 올라갔다고 치지만 파이널에서의 또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진짜 하늘이 내려주는 게 제가 봤을 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아무튼 뭐 제 생각이고요 그건 왜냐면 포커라는 건 충분히 운이 작용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프로포커 플레이어와 일반 플레이어가 장시간 한 달이면 한 달이란 기간 혹은 뭐 만핸드면 만핸드라는 어떤 그 핸들을 놓고 충분히 꾸준하게 했을 때는 프로포커 플레이어를 일반 포커 플레이어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EV는 프로포커 플레이어 쪽이 조금 더 우세하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한 판으로 이제 뭐 많은 핸드 그러니까 파이널을 한다고 해봐야 그 파이널 안에서 총 플레이할 수 있는 핸드의 수가 뭐 200 핸드도 아마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조금 더 돼봐야 뭐 200에서 300 핸드일 텐데 보통은 뭐 200 핸드 안쳐.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핸드를 플레이하면서는 상당히 많은 운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파이널은 그런 운도 충분히 작용을 하고 파이널까지 갔다는 건 어떻게 운 플러스 실력적인 요소가 작용하지만 파이널에서의 또 1등은 또 어떤 운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하늘이 내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파이널에서 혹시나 우승을 못하더라도 파이널에 간 것으로도 많이 만족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 뭐 파이널에 가서 뭐 플레이를 해보는 혹은 또 텔레비에 나와보는 그런 어떤 걸로만으로도 많이 그냥 뭐 위안 삼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하여튼 파이널에서의 플레이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파이널에서는 뭐 블러핑이나 하여튼 뭐 어떤 서인수를 쓰려고 하는 것보다는 경기 초반은 본인의 핸드 밸류대로 플레이 하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늘 전체적인 오늘 방송한 전체적인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좀 우왕좌왕하면서 방송을 했는데 제가 좀 해드릴 수 있으면 이거를 좀 중요한 부분들 자막 처리하면서 좀 편집해서 올려드리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아마 이 첫 번째 단원이
책 읽어주는 열애란이 이 첫 번째 시즌 1 첫 번째 이제 1화부터 제가 봤을 때는 한 30화 조금 안 될 것 같은데 그 다른데 전체적으로 끝나면 포인트들만 찝어서 방송을 다시 한번 엮어서 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조금 더 방송 재밌게 해보려고 좀 컨셉도 좀 잡고 인트로도 좀 만들고 이것저것 해서 했는데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책 읽어주는 열혈 허니 같은 경우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컨텐츠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알려주는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컨텐츠 내려야겠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그죠? 도움이 되셨다면 자 좋아요와 그 다음에 댓글 좀 남겨주세요. 댓글. 그리고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도 꼭꼭꼭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자, 책 읽어주는 열혈언이 제 15화였죠. 파이널 테이블에서의 플레이 그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I will see you next time. Bye bye.